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3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5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4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계사월 정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의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정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 자체가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축년 지금 이제 개사월이죠. 이것은 한 30일 동안은 변함이 없고 일간이 계속 변화가죠. 일주가 이렇게 변해 가면서 사주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4월이 됐을 때는 한 일간이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도 4월의 정화는 한 3번 정도 살펴보게 되겠죠. 반복하는 것이 사주를 공부할 때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주라고 하는 것이 되게 방대한 어떤 양을 자랑을 하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잘 모르는 것이 또 명리학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역술이라고 하는 것은 명리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술수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입문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명리학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명리학 중에서도 일간과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됩니다. 너무 어렵고 잡다한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단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쉬운 것을 먼저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건 꼭 명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힐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쉬운 것을 잘하는 사람이 고수인 것이지, 쉬운 것을 간과하고 어려운 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건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명리학을 이렇게 토론하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정화가 무엇인지, 원령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거는 얘기 안 하고 무슨 이상한 격 같은 거 있어요. 뭐 유글서기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논하면서 이 사주가 유글서기격 아니냐고 개뿔, 그런 거 제가 봤을 때 유글서기격으로 돼서 좋은 사주 본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격, 합합격, 이런 잡격들 있죠. 그런 격들로 인해서 좋다 나쁘다 했던 사주들 제가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사주를 뭐 조금 봐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 사주 격은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격이 나올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십정격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이것이 사주를 볼 때 거의 80%는 이 십정격 안에서, 더 말하면 90%도 이 십정격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십정격은 뭐예요? 정관격, 그죠? 그 다음에 편관격,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정인격. 한번 이것만 써놓고 갈게요. 정인격, 편인격, 그 다음에 신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제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편제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양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걸록격이 있죠. 걸록격. 이 10가지 격이 거의 제가 사주를 보고 했던 바에 의하면 한 70에서 많으면 80%, 90%까지도 이 격을 가지고, 요 간단한 10개의 격 가지고 모두 해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에 뭐 합합격, 종격, 여러 가지 뭐 전환격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잡격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땐 중요한 거 몇 가지 정도 이론만 알면 되는 것이지, 간과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물론 이제 이 십전격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한 연후에는 기타 그런 격들도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전혀 모르면 또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 정도 하는 것. 그다음에 그걸 알아는 연후에는 그 이후에는 시간이 나면 뭐 신살도 좀 공부해 보고, 뭐 공망도 좀 공부해 보고 그러는데, 시간 나더라도 그런 공부 안 하셔도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십정격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간과한다니까요. 자, 제가 음화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음화라고 하는 것이 정화인 것이고요. 또 병화라고 하는 것, 이거는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이건 양화라고 하는 건다. 양화. 이거 굉장히 쉬우죠. 이걸 모르고 뭐 정화가 음화고 병화가 양화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명리 배울 때
오행 배울 때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양화, 음화, 뭐 양토인데 이걸 배우죠. 근데 성향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양화의 성질과 음화의 성질은 양의 기질과 음의 기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음화에 비해서 강렬하고 맹렬하고 뜨겁고 밝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화인 음화는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그 빛이 좀 부드럽고 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목하고 토하고 금하고 수하고는 그 성질 자체가 다르죠. 그죠? 다르고 같은 화 중에서도 음력으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 양화와 음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성질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지화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 음화는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소용, 부드러운 불이기 때문에 이거는 등촉지화로 이해의 편의로 해서 비유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것이 바로 병화가 되는 것이고, 하늘에 뜨는 달이라든가 하늘에 뜨는 별빛 같은 것은 정화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밝습니까? 당연히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는 것이 더 밝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로 이렇게 비유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불을 내서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을 발생하죠. 태양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에다가 땔감 같은 거라든가 누가 던져가지고 태양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소 핵 융합이라고 하죠. 수소 핵 융합이라고 하는 그런 폭발을 하면서 스스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열을 발생하는 것이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연료라든가 땔감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 그래서 정화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시사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 불꽃이 있는데 연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스라이터에 부식돌은 있는데 가스가 떨어진 것과 같죠. 가스 전구는 있는데, 가스 전구가 아니죠. 전기 불이 들 수 있는 전구는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아무리 정화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인성이라고 하는 것, 즉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정화는 인위적인 불이라 인성이 필요한데, 그러면 병화는 자연적인 불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진 않죠. 병화라고 하는 것이 꼭 태양이라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것도 신약했을 때는 당연히 인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병화든 정화든 화를 생해주는 것은 음목인 을목이라든가 묘목보다는 이렇게 금방 말했던 간목이라든가 인목으로서 생겨주는 것이 좋아요. 특히 병화도 신월, 유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진술, 중미월 이런 때 태어났을 때는 병화 자체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임수로서 수보영광을 할 때 일간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병화의 빛을 좀 강하게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선생님 말이 다른데요. 자연적인 것은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간이 약하다라고 할 때는 일간의 기운을 폭돋아주는 것은 기본적인 오행 상생상극,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원칙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음화인 정화는 인성으로 인해서 자기가 빛을 유지하는 것이 더 강렬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4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라고 하면, 4월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화왕절이 되죠. 그래서 양화인 병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는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도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왕한 사주가 된다. 즉 화라고 하는 것은 4월은 사는, 4월이라고 하면 되겠죠. 사는 화라고 하는 오행의 화의 여기가 임관지가 된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4월, 그 다음에 5월도 마찬가지죠. 5월은 화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병화든 정화든 4,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가 왕하게 되는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병화
화와 정화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 것처럼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4월에 5월에 화가 왕한 것과 마찬가지로 토라고 하는 것, 즉 무기토라고 하는 것도 매우 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만약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간만 왕한 것이 아니라 일간이 왕한 만큼 더더군다나 무토도 같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4월 같은 경우 어떤 일간이든 간에 수가 필요한데 무토가 투출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4월에 5월에 또는 미월에 수가 용신인 경우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투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느 경우냐면 4, 5, 미월이라도 수가 병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수가 병이 될 때는 무토기토로서 수를 제할 수는 있지만은 그 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죠. 용신은 파극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나쁠까요? 절대로 기피한다예요. 기피한다.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수가 용신이다. 개수가 용신인데 무토가 투출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기토가 투출해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개수가 용신일 때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선 간목이라든가 목이 왕해지는 것도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무토가 오게 되면 무토는 개수를 합하게 되죠. 무게 합을 하게 되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갖다 파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인 수의 기운을 설계하게 되기 때문에 용신을 극하는 신이 오거나 용신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을 오게 되면은 좋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은 절대 합하거나 설하거나 극하면 절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사주 볼 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정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 화왕절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로서 등촉지와 인위적인 불일로 보기 때문에 지지로 인목 같은 거 하나라든가 아니면 천간으로 간목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또 정화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왕하기 때문에 화가 너무 극렬해지게 되면은 만물이 다 말라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가 필요한데 임수 같은 것, 개수랑은 좋지 못하죠. 개수는 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기 때문에 개수가 있게 되면 정화를 갖다 파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고, 정화든 병화든 화가 왕할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부득이하게 개수를 쓰는 경우에는 개수가 이렇게 정화 옆에 첩신되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연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자수 같은 것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있다 하더라도 정화를 그렇게 심각하게 공격하고 그러진 않지만은 개수가 월간이라든가 시간에 투출되거나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개수운이 오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수, 즉 등촉지와인 정화를 갖다가 파격해서 꺼버리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정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 한 점 정도 있는 건 필요하고요. 일간 정화가 왕해졌을 때는 임수로서 정화를 갖다 억제 내지는 보강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4월의 열기를 임수로서 통제,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음화인 정화일간임 화왕절인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정화가 4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놓고 보게 되면 어저께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걸록격. 근데 정화도 같은 화이지만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걸 걸록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걸록격으로 보고, 정화 4월에 태어나게 되면 특별하게 이거를 걸록격으로 보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겁재격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건 겁재격으로 보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해서 준걸록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신왕한 사주다. 일단 정화가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간이 왕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살로서 왕할 일간을 통제함이 좋은데 병화든 정화든 양수인 임수로서 보강하는 것이 좋다. 또 특히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를 갖고 사주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주를 보게 되면,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4월에 일간이 왕한데 축토를 보게 되면 그냥 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켜 준다. 그리고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축토는 습토가 되죠. 축토는 습토다. 왜냐하면 축 안에는 개수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축토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4월에 정화가 왕하기 때문에 축토를 보는 것은 왕한 기운을 설기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습토로서 뭘 할 수 있다? 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다시 신축 이렇게 다시 연에 있게 되면은 축토가 두 개가 되겠고요. 신금이 있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사축이 합을 하느냐 내지는 사축이 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금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합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아요. 뭐냐면 사유축 금국을 이룬다고 해서, 금국을 이룬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삼합이잖아요. 삼합. 그래서 사유축 금국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삼합을 완전히 갖추게 되는데, 뭐 축이 없어서 사유가 된다거나 사가 없어서 유축이 된다거나 내지는 유가 없어서 사축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합을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완전한 삼합은 아니기 때문에 준삼합이라고 이렇게 봐요. 근데 사축 같은 경우에는 그 본기인, 금의 본기인 유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합력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금이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합력이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유금의 본기가 신금이기 때문에 천간으로 사축 위에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합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사화인 화의 기운이 많이 약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월간에 이렇게 한수인 개수가 투출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지만, 자, 한수인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화가 어느 정도 왕하다 하더라도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호주에서 엄청난 산불이 있었죠. 이 산불이 하루 이틀 탄 것이 아니라 몇 달을 탔습니다. 몇 달을.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호주를 찍으면 그 산이 어느 정도 불이 탔는지 거의 황폐화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왔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안 탔을 거예요. 그죠? 산불이 이렇게 엄청나게 타면, 그것도 따지고 보면 정화라고 본다라고 하면, 하늘에서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개수가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불을 이렇게 진화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4월에 태어나서 왕하더라도 한수가 이렇게 옆에 있어서 첩신돼서 일간을 극하게 되면 그 불을 정화가 꺼트리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토가 습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습토인데 요 습토의 뿌리를 둔 신금이 투출되어 있고, 이 개수 자체도 축축의 뿌리를 두겠죠. 신금의 생주를 봤습니다. 이 개수가 아무리 화가 왕한 4월이라 하더라도 약한 개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주 명시의 핵심은 뭐냐면, 이 개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칠살이 있게 되면 반드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하거나 합살하거나 합하거나 아니면 화살하거나 이렇게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은 칠살로 인해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됩니다. 원래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과 달라서 어떤 것과 같냐고 하면 질병 같은 것, 도적 같은 것, 이런 것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이 칠살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이제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화일간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와 달리 정화는 등촉지화와 같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하더라도
인성인 뭐 간목이라든가 인목 하나 정도 있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일간 자체가 정화 일간이 왕하면 임수로서 화의 기운을 통제한다 내지는 정화를 보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 특히나 이렇게 일간 정화 옆에 첩신 붙어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요. 특히나 신금이 투출되어 있는데 두 습토 두 개가 있어서 신금 개수를 이렇게 상생하게 되면은 정화는 아무리 4월에 정화라 하더라도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게 되겠고요. 관건 핵심은 뭐냐면, 오늘의 명식은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에 관건이 있다라고 보는데, 생시를 한번 보게 되면 경자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축 합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개수가 자축에 다 뿌리를 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경금이 이 시간에 투출된 것과 같고, 또 이 경금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생해 주는데, 이 개수는 지지로 자축에 뿌리를 두고 금의 생주를 갖기 때문에 4월에 개수라 하더라도 매우 왕한 세력을 갖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름에 모닥불 펴놨는데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와 같으면 정화가 언제 꺼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지를 이렇게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또 마찬가지로 신축시 똑같습니다. 이유는 뭐 경자냐 신축이냐 마찬가지지만은, 또 마찬가지로 개수를 어떻게 방비할 방법이 없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신의 시도 마찬가지죠. 경자 신축 신의 시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좀 위험한 생시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다행히 시지에서 인목을 보았다 하더라도 천간에 임수 있고요, 천간에 개수 있죠. 물론 관살 혼잡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관살 혼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가 개수로 인해서 내가 불이 꺼져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태로운 상태가 있게 되죠. 간목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이 좋겠죠. 지지 있는 것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목 자체가 있기 때문에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썩 좋지 못하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 것이 뭐냐면, 개수와 정화를 파하려고 할 때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천간은 천간끼리 생극제화를 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형충해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개수를 뭐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면 간목이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경자 신축시 내지는 신해시보다는 보다 나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개수를 파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일간 자체가 이제 의지할 곳이 여기 사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대운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병신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신금하고 사하고 합을 하게 되겠고, 정유 대운이 오면 사유축 근극을 짜게 되니까 화가 매우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기해 대운이 오거나 이렇게 남자를 태어났을 때 정해 대운이 왔을 때는 또 사의 상충으로 인해서 사화가 깨지게 되면, 그 대운 때 벌써 여자로 태어났을 때 병신 정유 대운의 30년, 그 다음에 기해 대운 병신 정유년 20년과 기해 대운의 30년이 매우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 대운을 볼 때 천간을 5년, 지지를 5년 이렇게 나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운은 천간, 지지를 공히 모두 보면서 10년씩 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방식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5년씩 나눠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보시면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천간 5년을 지지 5년으로 이렇게 같이 나눠서 보는 것도, 세운도 연운도 천간을 6개월, 지지를 6개월, 그 다음에 일도 뭐 몇 시간씩 나눠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기유시가 되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 기토가 개수를 파는 것은 좋지만은 뭐냐면, 이거는 유금을 보게 되면 지지로 완전히 사유축 회금을 짜기 때문에 사와 정화의 뿌리가 매우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매우 큰 단점이 있겠고, 어차피 사유축 회금을 하게 되면 기토가 개수를 파한다 하더라도 이 재성이 너무 왕해서 개수를 완전하게 제할 수는 없는 또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생시가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날도 좋은 생시 있다라고 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 사주를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 개수가 투출된 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주로 봤을 때, 그렇게 생시로 봤을 때 그렇게 녹록한 생시는 눈에 띄지 않는다. 병호시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일간이 왕해지는 것뿐이지 개수를 갖다 통제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